김해년의 김이월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일간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천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의식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드러나서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한데 이제 지지로 나타나는 것은 그 이면이 되는 것이고 때가 되어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결과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는 이제 무월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서로는 합의됐으니까 뭐뭐 하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뭐뭐 하기로 했는데 지지로 파가 돼서 이 운동성이 다르잖아요. 해묘미와 이 인호술의 운동성이 다르다 보니까 뭔가 하다가 만 거죠. 그러니까 천간에서 합의될 때는 분위기가 좋았어. 뭔가 될 것 같았어.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끝까지 같이 가질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끝까지 가질 못한다. 같이 만나서 뭐 술을 한잔 하더라도 끝까지 가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 감정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서운함 때문에. 이제 그런데 김요일 같은 경우는 무월과는 상황이 좀 반대죠. 천간으로는 극인데 지지로는 합이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생각하기에는 이거 아닌 것 같았는데 뭔가 합의점이 있는 거예요. 좀 츤데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 무월 같은 경우는 기대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래도 딱 맞을 것 같다는 이제 기대를 했던 게 있기 때문에 더 실망이 컸을 수도 있는데 이제 김희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대나 희망에서 이제 벗어나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지로는 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것이 되죠. 이 차이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일간별 운세를 들으실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지금 영상을 3번째 찍고 있거든요. 처음 영상은 너무 진지하게 하는 바람에 다운돼 있어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 찍었을 때는 또 너무 텐션을 올려서 하다 보니까 다소 좀 장난스럽게 느껴져서 편집을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째 영상을 다시 찍게 되는데 무월이 참 덥고 습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은 급하고 제자리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머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간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간목 같은 경우는 천간지지로 정제죠. 이 정제라는 것은 가장 특징적으로 소유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소유한다. 근데 무언가를 소유할 때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리고 간목에게 기토는 또 하나의 영역을 형성한다는 것이 돼요. 근데 이 미토라는 게 목의 성장이 끝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12운성으로는 인묘지라고 하는데 해석을 해드리자면 너무 좋아서 헤어나오질 못한다. 내가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그 책임으로 인해서 벗어나지 못한다. 만약에 차를 샀다. 왜 차를 모시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소유하려고 구입은 한 거지만 세차하느라 뭐 제대로 타지 못한다. 뭐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 분명히 내가 소유는 했지만 이 정제의 노예가 되는 현상이 바로 간목이 미토를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갈이 몸살이라고 한 것은 토를 보면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나 변화를 주게 되는데 이게 뭐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이제 분갈이를 하긴 하는데 이제 이건 더 크려고 분갈이 하는 건 아니에요. 목의 성장이 끝났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한 이동이 되는 거죠. 결실을 맺기 위한 이동. 그래서 때문에 그 적응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과거에 대한 집착이 새로운 변화를 두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변화와 이동이 따르는데 그 변화와 이동은 끝장 보기 위한 이동이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뭐 간을 보거나 하는 건 아니죠. 이제 간목이 올 한 해 겁재의 인성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이 식상의 제어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겁재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내가 어디 놀러를 가고 싶어도 겁재한테 연락을 해야죠. 그리고 허락을 받아야죠. 근데 이제 무월 같은 경우는 천간으로는 합을 했지만 지지로 파가 되다 보니까 뭐 끝까지 가진 못한 거죠. 중간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중간에 깨지는 형태가 됐는데 이제 김희열 같은 경우는 묘미 삼합으로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하고서 들어가는 것이 되는데 문제는 을목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겁재의 리드로 내가 좀 따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국제정세
감목과 관련된 영상에서도 감목이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맹국들 일본과 미국의 그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는, 발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겁제의 인성에 제극인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것들, 분명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의도가 밝혀지는 거죠. 겁제의 의도가 명확해진다. 자, 다음은 을목입니다. 을목 같은 경우는 이 편인에 대한 답을 찾은 거예요. 편인에 대한 답을 찾았다. 무월 같은 경우도 무게압으로 방향은 잡았을지 몰라도 현실적인 면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시행착오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타겟을 잡게 되는 한 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면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는 좀 모호했단 말이에요. 내가 직면한 문제들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뭔가 실망을 할 수도 있고, 현재의 상황이 불안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서운함들이 있었다면은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비견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건 타인의 힘을 빌려서 뭔가 한순간에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명확해진다는 거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해졌다. 때문에 주변을 다 고려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지금의 상황들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제자리에 머무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미토에서는 을목의 움직임이 참 답답해집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뭐 벗어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제 기미열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자리 잡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금이라는 결실을 봐야 되거든요. 이제 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정확히 잡았다면 결과를 보기 위해서 끝까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실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선택한 방향 그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향해서 결과를 얻으셔라. 사실 뭐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도저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죠. 어영부영 지나가다 보면은 더 시간이 한없이 뒤로 밀려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자리매김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을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병화입니다. 병화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감정 소모가 많이 심했죠. 돌려받지 못한 일방적인 배려, 대가 없는 호의, 뭐 이런 식으로 기껏 배려한다고 배려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마음들 때문에 많이 지쳐 계신 상태가 되는데, 이제 기미월에 주의하셔야 될 것은 상관경관이잖아요. 천간으로 상관경관이니까 훈수 두고 싶어지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병화 입장에서 본다면 기미에서 경신, 신유로 넘어가는 단계가, 이때 병화는 목을 금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열매를 맺으려면 태양이 필요한 거죠. 태양이 필요한 것이라서 조금 더 뭔가 비춰주면 전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 참견하고 싶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상관경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딴에는 뭔가 조금만 거들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서 이제 해줬던 말인데, 이제 문제는 지지로 이렇게 묘미합이 된다는 건 상관이 잡힌다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상관경관하지만 정인으로 붙잡힌다. 이건 뭐예요? 말 꺼냈다가 오히려 본전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도움은 될 거예요. 도움은 되겠지만 가장 문제는 나한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이 사주라는 건 내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것이 되거든요. 상관경관,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괜히 그랬다가 이것도 바로 붙잡히거든요. 괜히 이제 상관짓 하면은 바로 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괜히 관한테 상관경관 했다가 붙잡힐 수 있다. 근데 이게 약한 상관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거라서 이 상대방한테는 데미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냥 툭 한번 던졌는데 이 개수를 임묘시키는 미토다 보니까 그냥 도움되라고 한마디 한 게 상대방 측에서 너무 이렇게 리액션이 크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랄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냥 잘 되라고 한 소리인데 상대방 쪽에서는 지랄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상관짓도 붙잡힌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도 보면은
컴퓨터를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주변에 와서 이렇게 떠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속이 뻔히 보이지. 이제 너무 시끄럽게 굴지 말고 그냥 가서 컴퓨터 해. 이제 이 얘기를 나오게끔 막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훈육하려고 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보아주고 도움을 요청할 때만, 도움을 요청할 때 얘기해 주는 것은 그건 조언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미리 말을 한다는 건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화의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기미월 지나서 경신 신유로 되면 열매의 당도를 결정하는 건 일조량이잖아요. 일조량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과실이 크게 열리느냐, 뭐 얼마나 당도가 높은 실한 과실이 되느냐는 그 일조량에 따른 것이 되니까 병화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새가 많아진다는 거죠. 나를 찾는데도 많아질 수 있고.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이번 달은 다른 사람 일에 너무 참견하지 않기,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수양하시는 쪽으로 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병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화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거든요. 결과는 긍정적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때 참 힘들죠. 내 마음과 몸은 내상을 입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심한 감정 소모, 많이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제 김희열 같은 경우는 이제 상관합살이 아니라 이제 식신으로 아예 제사를 해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기미가 개수를 보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정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또 결과적으로 묘미합으로 도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제 마음은 내가 그렇게 먹어서 저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뭐 저게 남자라면 저 남자랑 진짜 헤어져야겠다. 마음은 먹었는데 마음이 약해지는 거야. 저까짓 거 진짜 내가 한번 봐버리겠다 했는데 내 체력이 안 돼.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의식적으로는 진짜 해결하려고 하지만 다시 마음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화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칼을 뺐다가 도로 그냥 칼집에 집어넣는 모습이 되거든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뭐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함을 찾게 마련이고, 그러다 결국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뭐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싶다면, 해결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충분한 체력을 먼저 만들어라 라고 미생의 장그래가 독백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내가 뭔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체력을 먼저 키우고 몸을 만들고 섣부르게 나서지는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정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 같은 경우는 천간에서 쟁제가 되죠. 무기합을 하고 있었는데 기토의 등장으로 해서 쟁제가 됐다. 이렇게 쟁제가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재성이라는 내 행위에 대한 결과 예측이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내가 원했던 결과가 잘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정제라는 게 소유가 곧 책임이라고 했잖아요. 이 책임을 지고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 되는데, 이걸 뭐 누군가한테 맡긴다든지 하는 모습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정제될 때 또 문제가 되는 건 강압적인 태도죠. 여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논리 없이 그냥 우기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모든 걸 놔버리고 훌쩍 떠나버리고 싶어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소확행주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확행이랑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데, 그건 이제 좋은 의미로 쓰여졌을 때고, 여기서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 순간의 편안함, 그 순간의 편안함을 위해서 왜 5분 10분 더 자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제때 뭔가를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런 모습들이 더 무기력해 보일 수가 있고요. 또 나태해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천간에선 쟁제지만 지지로는 묘미합으로 이 관으로 겁재를 잡아주고 있거든요. 이걸 뭐 연애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천간으로 봤을 때는 뭐 경쟁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신경 쓰이는 누군가가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남사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자친구의 뭐 직장 동료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지지삼합이니까 이게 뭐 애정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회사 동료나 아니면 학교 친구 등등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눈에 자꾸 띄니까 거슬리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끝내게 되면 바로 후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붙들고 있어라. 김유월에 이 개수를 바짝 말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습할 때는 끈끈하게 붙어 있게 되는 건데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을묘월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김유월에 나타나는 것인데, 사실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가 쉽진 않아요. 쉽진 않기 때문에 을묘월의 상황이 어땠는지도 중요하고, 그 을묘월에 선택한 결정이 이제 확고해지는 것이니까 괜히 의심을 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냥 해오던 거,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거 성실하게 임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내 자리를 잡아가는데 문제가 없으실 테니까 성실하게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부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토입니다. 짠내나는 일간 중에 하나가 또 기토죠. 이 기토 같은 경우도 연초부터 참 답없는 고민들을 해오셨을 거예요. 이 재생살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뭔가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매달리게 되거나 이렇게 하셨을 수 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뭐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킨다든지 미룬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게 포기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포기가 정말 싫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이상은 붙잡고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기토 역시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시게 되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토는 현재 겉과 속이 좀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도 놓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있고 하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김유월 같은 경우는 힘든 것을 좀 덜어줄 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됩니다. 이게 뭐 경쟁이 되기도 하지만 이 평간을 대신해 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한번 결정이 됐다면 더 이상 이제는 뭐 간보고 그럴 시기는 지났거든요. 이 습이 점차 해결되고 이제 금이라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은,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왜 시험으로 따지면 어렵게 시험 공부 다 해놓고 시험을 안 보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진 말라 이거죠. 지금까지 공부 다 해놓고 왜 시험을 안 봐? 기껏 잘해놓고 겉으로는 뭔가 쿨한 척하지만 이 마음은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좋은 감정만으로만 남아있기보다는 뭐 원망, 아쉬움 뭐 이런 마음들도 함께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기토에게 가장 필요한 건 용서. 이 용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뭐 다른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 충분히 잘했다. 충분히 노력했다. 더 이상 어떻게 잘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기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금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이 김이 정인이 오게 되면 상관을 참교육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상관은 누구의 상관이죠? 이 정제의 상관이죠. 이렇게 되면은 남자분이라면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안이 꼽게 볼 수가 있어요. 뭐 결혼을 안 하신 분이라면 뭐 아버지가 되고요. 여자분이시라면 뭐 시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을 하고 싶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참교육을 한다는 게 이게 뭐 이래서 어떻게 잘못됐고 뭐 저래서 잘못됐고 뭐 이러는 것이 되는데, 사실 그 결과는 제극인으로 결과가 다가온다는 게, 이게 좀 그래요. 이제 경금 입장에서는 노림수가 좀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회사에 그동안 뭐 좋지 않았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월급 올려주세요.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빠는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이렇게 다 한참 얘기를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돈 빌려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서지 않는 것에는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중요한 건 누구한테든 잔소리는 적당히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경금 입장에서는 계속 힘들었던 건 화토, 이제 관인이 약해지다 보니까 철석같이 믿었던 것들, 뭔가 될
것 같았던 것들이 뭐 될 듯 하다가 말아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려왔던 이미지가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붕괴에 이 멘붕이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건 참 이런 상태가 끝나지 않고 쭉 이어져서 오는 거예요.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이게 뭐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이게 또 포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간보듯 행동하게 되는 게 뭐 나의 상대방도 그렇지만 나 역시 그렇게 행동한다고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김혜월은 다른 사람 약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다가 내 문제까지 드러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상대를 욕하다가 나도 똑같은 사람 취급을 당할 수가 있으니 좀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경금 입장에선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든 좀 마무리를 짓긴 지어야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너무 감정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김희월이란 건 정말 극한으로 몰아가야 그 끝이 보이고 상황이 전환이 되고 해결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보니까 확실히 결정을 해야죠. 주변이 어지럽더라도 나만이라도 확실하게 마음을 확고하게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경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입니다. 이 신금은 무호월에서 김희월로 넘어오는 과정이 참 애매합니다. 이제 뭔가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다가 이제 좀 아차 싶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제 걱정이 앞서게 되는 거죠. 잘 되겠지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걱정이 밀려오는 거거든요. 이제 편의 눈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도식이죠. 이제 도식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제 사람들 앞에서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뭔가 엉뚱한 것에 꽂혀서 과몰입하게 될 수 있어요. 이 과몰입 상태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몰입도 뭐 좋은 쪽으로 뭐 꽂히면 괜찮은데 근데 보통 보면은 뭐 넷플릭스 시리즈 몰아보거나 뭐 이런 쪽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평소에 또 안 하던 행동, 과격한 스포츠, 운동, 이 무모한 도전 같은 것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제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 관설이 된다는 건 이제 꼼수를 부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의 눈엔 특징적으로 굉장히 촉이 예민해진다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를 보고서 그 작은 한 단서를 빌미로 해서 계속 이렇게 소설을 써내려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왠지 슬픈 예감은 틀리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확신까지 들게 될 수가 있죠. 의존하고픈 마음이 들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계면연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불안과 걱정, 의심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런 득이 없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걱정 속에서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답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기토가 편인이긴 하지만 이건 이제 무토 정인보다 생을 더 잘해. 무토는 매금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이 기토 편인이 재화가 된다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신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부터 해서 계속해도 끝나지 않은 일들 때문에 골치도 아프고 하셨을 텐데 이제 김희월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주어지실 것으로 보이니까 지금 상황이 좀 답답하시더라도 참으시고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수입니다. 자, 임수는 천간지지로 정관이 됩니다. 토가 이렇게 두텁게 들어온다는 건 이건 뭐 십성을 떠나서 참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이 답답한 상황이 되는데 이제 수일간 입장에서는 관성이 되니까 이게 더 그렇습니다. 이 무월 같은 경우도 넘사벽이었죠. 임수가 무토를 보게 되면 이게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기도 한데 좀 대단해 보이는 존재를 만난 것 같은 것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무호는 편관이지만 좀 이게 되게 멋있어 보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김희월이 됐다는 건 약간은 관심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임수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생기죠. 이제는 내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어떻게 이걸 요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같은 것이 되는데 이게 웬걸 이 정관도 보통 관이 아닌 거예요. 이 겁재를 임묘하잖아요. 개수를 임묘하기도 하고
개수에게는 편관이 되지만 나에게는 정관이 되니까 이 겁재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이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 지지로 묘미합이 된다는 거예요. 개수 입장에서는 식신제사를 하는 것이 되지만 임수 입장에서는 이게 상관경관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뭐 미팅 자리를 나갔다고 쳐봐요. 근데 이제 이 남자가 나한테는 친절해. 근데 이 개수 겁재한테는 나쁜 남자처럼 막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야? 얘네들이 커플이네? 뭐 이런 느낌?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또 삼합이니까 그냥 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커플 관계가 아닐 수도 있죠. 일적으로 보자면 겁재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직업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닐 수 있죠. 임수 입장에서 보면 좀 얼척이 없을 수도 있죠. 이렇게 상관경관을 한다는 게 이게 좀 여우짓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동등하지 못한 처사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 이면에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이 잘 흘러가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고 해서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셔라. 그리고 이제 결승점을 앞두고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이제 힘을 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이제 끝까지 마지막까지 전력 질주를 하셔서 원하시는 바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임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개수입니다. 개수는 천간지지로 편관이 됩니다. 자, 무월의 개수는 무게합으로 내가 원하던 곳을 찾은 거예요. 무게합으로 찾았는데 오묘파가 된다는 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김유월이 되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무월에 결정했던 거를 그냥 쭉 밀고 가셔라. 지금 더 이상 뭔가 바꿀 수가 없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입사를 하기로 했어. 무게합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기로 했는데 뭐 다른 데서도 뭐 연락이 올 수도 있잖아요. 더 좋은 조건에 다른 데서도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김유월까지 왔다는 건 뭐냐면 이제 번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뭔가 단호하게 결정을 해서 뭐 사실 차이가 나봤자 뭐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또 인간관계라면 더해요.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뭐 얼마나 더 좋은 사람 만나겠습니까.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조금 더 좋고 나쁘고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을묘월부터 봐야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따로 있을 수가 없죠. 나한테 맞는 사람, 나한테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내가 보기엔 정말 나쁜데 그 나쁜 걸 너무 잘 소화하면서 지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개수 입장에서는 옮기려고 할 가능성이 높죠. 옮길 때 옮기더라도 정말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거를 좀 배제하고서 사람은 겪어봐야 알고 회사도 다녀봐야 알고 뭐든지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연초부터 계속 이어져 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바꾸기보다는 여기서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자신감도 찾게 되시는 거고 지금까지 한 게 아깝잖아요. 그리고 꼭 내가 아니더라도 나 아닌 다른 비견을 함께 해결할 수도 있고요. 뭐든지 나 혼자 다 떠안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능하면 주변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뭐 조언을 통해서든 함께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좀 더 이제 김유월을 수월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여기서 결과를 내야 되니까 묘미합으로 제사를 한다는 게 뿌리 깊은 문제거든요. 뿌리 깊은 얽혀있는 것들을 이제 풀어나간다는 것이 됩니다. 이제 묘목이 미토를 보면은 자기 영역을 형성하고 자리를 잡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견이 자리 잡을 때 나도 같이 살포시 이렇게 같이 끼는 게 좋겠죠. 내가 나서기보다는 이제 비견들과 함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간별 운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로 운세도 바로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